자,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는 쌍대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선형계획의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LP의 쌍대 문제, 선형계획 문제의 쌍대 문제라는 그 개념을 좀 예시로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제 5-1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는 지금 네 종류의 기념품으로 기룡이 인형, 끼부기 인형, KGU 가방, KGU 우산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기룡이 인형, 끼부기 인형, KGU 가방, KGU 우산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의 생산에는 원자재, 시간, 인력의 세 종류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재, 시간, 인력의 세 종류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고 생산된 제품들은 종류별로 개당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는데 그 판매가도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기룡이 인형은 100, 이북이 인형은 개당 80 받고 팔고 KGU 가방은 개당 60 받고 팔고 KGU 우산은 개당 50 받고 판다. 근데 지금 여기 판매가 단위는 1,000원이니까 여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8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공이 많아지면은 귀찮으니까 단위는 1,000원으로 통일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원자재별로 가용량도 나와 있는데 원자재별이 아니라 이게 자원이죠. 세 종류의 자원. 원자재는 가용량이 45,000이고 시간은 가용량이 10만이고 인력은 가용량이 2만이다. 그리고 지금 자원의 단위로는 그냥 사실 얘네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다 단위가 다를 텐데 그냥 자원 단위는 1 단위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원자재는 45,000 단위가 있고 시간은 10만 단위가 있고 인력은 2만 단위가 있다. 그리고 기념품의 단위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개로 하고요.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읽냐면은 기룡이 인형을 한 개 생산하려면은 원자재는 15단위, 시간 35단위, 인력 5단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끼부기 인형 한 개 만들려면 원자재 10단위, 시간 22단위, 인력 5단위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대는 지금 희소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룡이 인형이랑 끼부기 인형의 생산량은 1,0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대는 기념품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별 생산량을 산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대가 지금 풀고자 하는 LP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으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써보면은 이 결정 변수로 x1, x2, x3, x4를 잡고 요거는 이제 각 제품별 그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죠. x1은 기룡이 인형, x2는 끼부기 인형, x3는 KGU 가방, x4는 KGU 우산 각각 몇 개씩 만들어서 팔 건지 얘기하는 결정 변수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0 이상이어야겠죠. 몇 개 이런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수익을 최대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최대화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 각 제품을 이만큼씩 만들어서 팔아서 얻어지는 총 수익이라는 거는 거기에다 이거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100x1 더하기 80x2 더하기 60x3 더하기 50x4 요거를 최대화하는 거고, 지금 그 제약 조건으로는 일단은 요 각 그 자원에 대한 가용량 제약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총 원자재 사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다가 x1, x2, x3, x4를 각각 곱해서 더한 게 총 원자재 사용량인데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45,000보다 이하여야 되니까 15x1 더하기 10x2 더하기 8x3 더하기 5x4가 45,000보다 이하여야 된다. 이제 비슷하게 시간이랑 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10만 이하 5x1 더하기 5x2 더하기 4x3 더하기 4x4가 2만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제약 조건이 더 있는데 그거는 요거죠.
이 희소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룡이랑 끼부기 인형은 1000개 이하로 제한해야 되니까 X1이 1000개 이하, 그 X2가 1000개 이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요게 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뭐 하나의 완전한 LP 문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경기대 LP 문제라고 할게요. 자, 근데 지금 경기대 말고 수원시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주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수원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경기대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념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원시가 경기대한테 경기대가 세운 요 LP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가 요거를 최대화하는 그 x1, x2, x3, x4 최적 해를 찾아서 여기다 넣었을 때 얻어지는 게 최적 목적 함수 값인데, 그거 이상의 금액을 수원시가 경기대한테 제시한다면 경기대는 아마 수원시의 그런 일괄 구매 제한을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물건을 사실 만들어서 파는 그런 행위에도 많은 그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원시는 경기대가 이렇게 그래 너네가 나름대로 X1, X2, X3, X4 정해가지고 열심히 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한 번에 통째로 살게 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경기대가 그냥 가지고 있는 목표가 수익의 최대화 그거밖에 없다라면, 그러면은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시한테 한 번에 갖다 파는 게 이제 좋을 거예요. 근데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기념품 판매한다라는 거는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대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학교를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 목적으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번에 살게라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파는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은 일단 경제적으로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수원시도 당연히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경기대 기념품들을 일괄 구매하고 싶을 거니까, 지금 수원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수원시가 스스로 찾고자 하는 값은 뭘 거냐면, 경기대가 거절하기 어려워할 만한 금액의 최소값이 몇인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대한테 수원시가 어떤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 값이 너무 싸면은 당연히 경기대가 수락을 안 하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기대가 거절하기는 어려울 만한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이제 수원시가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수조 원을 줄게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경기대가 거절하기 어려워할 만한 금액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비현실적인 가격 말고 경기대가 거절하기 어려워할 만한 금액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제시하고 싶은 게 수원시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먼저 지금 수원시가 현재 경기대 LP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목적 함수하고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제약 조건 그 두 개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목적 함수를 알려면 요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원자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요거, 이 표에서 이 두 개의 핵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보들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원시가 지금 경기대 관점에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LP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경기대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세웠다면은, 만약 이 표에서 이 두 줄만 알고 있으면은 요거랑 요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는 LP 문제. 요거를 내가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놓으겠습니다. 요게 지금 수원시가 세울 수 있는 최선의 LP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수원시가 요 LP 문제의 최적해를 찾는다면 그 최적해가 달성하는 최종 목적 함수 값은 경기대 LP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에 대한 하나의 상한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한이라는 말이랑 하한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는데, 상한, 하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 LP나 이제 선형계획 이런 뭐 최적화 맥락에서는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우리가 궁금해할 그런 모르는 값인데, 어떤 모르는 값에 대해서 상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이라는 건 그런 거고, 하한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래서 하한은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LB라고 줄여서 많이 쓰고, 상한은 어퍼 바운드라고 해서 UB라고 줄여서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값에 대해서 이 상한이랑 하한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 값을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얘가 이거보다는 이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상한을 알고 있는 거고, 이거보다는 이상이야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이제 하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한이랑 하한을 알면은 그 말인즉슨 내가 알고자 하는 이 값이 요 사이에 속하는 값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어떤 값에 대해서 상한, 하한은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한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값의 이제 진실한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은 사실 이 값에 대한 상한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모든 값들은 이 값에 대한 하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상한과 하한의 개념입니다.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했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수원시가 요 LP 문제에 요거의 최적해를 찾으면 그때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은 경기대 LP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에 대한 하나의 상한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그 경기대 LP 문제에서 제약 조건 4개를 제거한 이제 완화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완화시켰다고 말합니다. 릴렉스 했다고. 이게 이제 원래 경기대 LP 문제인데, 여기에서 요 네 개는 빼고 이제 요것만 딱 모아가지고 만든 게 요 문제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건 똑같이 있는데 이런 그 제약 조건, 가능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이런 제약 조건들만 없애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최적해 구하면은 그 값은 이거보다는 이제 같거나 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같거나 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값이 하나의 경기대 LT 문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에 대한 하나의 상한이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알고자 하는 어떤 값에 대해서 상한이라는 거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하한이라는 거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상한은 작을수록 좋고 하한은 클수록 좋다. 이 그림을 보면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와닿죠. 얘가 작고 얘가 클수록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 값에 속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줄어들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딱 일치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런 상황 맥락에서는 최종 목적 함수 값이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상한 하한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수리 계획, 최적화 맥락에서는 상한, 하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요걸 가지고 뭘 하나 또 재밌는 거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문제에서 이거 진짜 지우고 지금 요 문제에서 이 10이라는 것을 1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요거 나누기 요거 100 나누기 15 그리고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해가지고 요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거 찾은 게 10입니다. 왜냐면 요게 지금 요게 뭐 10보단 작겠죠?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8이고 요것도 몇이야? 8, 7에 56 7점 몇 되겠죠? 이것도 10보다 작고 요게 이제 10이니까 요게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인데 이거를 지금 요 부등식 제약 조건 요거의 양변에다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요거의 이제 양변에다가 곱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10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50x1 플러스 100x2 플러스 80x3 플러스 50x4가 45만 이하이다 라는 그런 그 제약 조건이 되는 건데 그런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요런 제약 조건이라기보다 이제 요런 부등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사실 우리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 준 거냐면은 지금 이 부등식의 이 좌변이 이 목적 함수보다 같거나 큰 형태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요 각 결정 변수에 곱해져 있는 값들을 비교하면은 얘랑 비교하면은 지금 얘가 더 크죠. 그리고 얘랑 비교해도 얘가 더 크고 얘랑 비교해도 얘가 더 크고 얘랑 비교하면은 이거는 이제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같거나 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원래 목적 함수 요 형태를 보통 우리 Z라고 쓰잖아요. 그 Z를 원래 목적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로 결정 변수들의 함수로 써놓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거보다는 이하라는 걸 알죠. 이게 이거보다는 이하라는 걸 알고 근데 그게 45만 보다 이하라는 걸 아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낸 우리가 지금 원래 목적 함수 값의 상한을 하나 찾아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제 z 값이라는 거는 45만 보다는 이하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국 목적 함수 값 z에 대한 하나의 상한인 45만을 찾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쌍대 문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런 논리를 좀 더 일반화해가지고 어떤 주어진 LP 문제나 꼭 LP는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사실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다 쌍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주어진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상한이나 하한을 찾기 위해서 수립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쌍대 문제라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최대화 문제니까 가장 좋은 상한을 찾는 거고 만약에 주어진 LP 문제가 최소화 문제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비슷한 논리로 가장 좋은 하한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간단하게 조금 파편적인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개념 설명을 한 거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 씨가
시간에 관한 제약 조건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 정보는 요걸 안다는 거죠. 원래 요거랑 지금 요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시간에 대한 걸 하나 더 얻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장 잘 활용해서 경기대에 제시할 금액에 대한 가장 좋은 상한을 찾고 싶다면 경기대 관점에서 LP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이거보다 지금 한 줄이 이만큼 이제 추가된 거죠. 요 정보에 의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비슷하게 가장 좋은 상한을, 가장 또 하나의 이제 상한을 찾기 위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양변에 곱할 값을 이제 찾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두 제약 조건의 각각의 양변에 비음의 변수로 새로운 그러니까 변수들을 또 도입을 한 거예요. y1이랑 y2라고 하는 비음의 새로운 변수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얻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제약 조건이 35x1 플러스 22x2 플러스 18x3 더하기 10x4가 10만 이하라는 건데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비음의 변수 y1, y2를 곱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도 y1을 곱해주고 여기에다 y1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y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y2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부등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더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부등호가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이제 이 두 부등식을 더하면은 좌변에는 x1, x2, x3, x4랑 y1, y2라는 변수들이 있는데 그 항들을 이제 x1 길이, x2의 항들, x3의 항들, x4의 항들로 이제 묶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5 곱하기 y1 더하기 35 곱하기 y2.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x1으로 지금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10y1 더하기 요렇게 이제 보면 요렇게 보면은 22y2 묶어서 x2 그리고 밑에 여기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렇게 할 수 있겠죠. 8y1 더하기 밑에 거는 제가 손으로 안 묶고 그냥 18y2가 x3에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요 녀석들은 5y1 더하기 10y2 해서 x4가 곱해지고 그리고 우변에 있는 녀석들은 45,000y1 그리고 10만 y2니까 45,000 y1 플러스 10만 y2가 되고 그래서 요거랑 지금 다 이미 더하기로 내가 더해 놨으니까 요거랑 이런 그 부등식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보기 좋게 써놨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등식을 하나 얻었는데 이 부등식은 이제 그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예요. 이미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근데 어떤 좀 추가적인 조건이 그 만족이 되면은 이 부등식의 이 부등식의 우변 요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 함수에 대한 상한이 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거가 각각 요거보다 이상이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의 원래 목적 함수에 대한 상한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이게 이제 100 이상이고 이게 80 이상이고 이게 60 이상이고 이게 50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우리 목적 함수 값인 요거에 대한 상한이 될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 논리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고 이거랑 이거 비교했을 때 얘가 크고 얘랑은 이제 같으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요 우변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우변이 원래 목적 함수값보다 이상이다라는 이제 상한을 찾은 것처럼 얘네들이 다 이런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녀석이 우리의 원래 목적 함수인 요거에 대한 상한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상한 하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상한이라는 거는 작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상한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는 상한 중에 제일 작은 걸 찾고 싶어 할 테니까 가장 작은 상한값을 찾는 그런 목적 함수를 설정하다. 요 녀석이 상한이 될 텐데 요 놈이 제일 작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의 목적 함수는 지금 요 녀석을 요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게 만족이 돼야 되냐면 요거가 만족되는 조건 하에서 그래가지고 15y1 플러스 35y2가 100 이상이어야 되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두 번째 거는 요거죠. 10y1 플러스 22y2가 80 이상이고 8y1 플러스 18y2는 60 이상이고 5y1 플러스 10y2는 50 이상이고 그리고 지금 y1, y2는 우리가 비음의 변수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가지고 있는 정보 하에서 수원시가 풀고자 하는 LP 문제를 만들면은 이런 LP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주어진 그 맥스 문제랑 똑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시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경기대 관점에서 최대화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최대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상한을 찾는 최소화 문제를 이제 만든 거죠. 최소화 문제를 만든 거고 그거를 바로 우리가 쌍대 문제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 맥락에서는 그것이 바로 쌍대 문제입니다. 그리고 쌍대 문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원래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원 문제라고 한다. 쌍대 문제는 영어로 dual problem, 원래 주어진 문제, 원 문제는 primal proble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몇 가지 이제 관찰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원 문제와 쌍대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할 사항을 보면 원래 맥스 원 문제가 최대화 문제, 맥스 문제였는데 그에 대한 쌍대 문제는 최소화 문제가 되었고 그 원 문제의 우변 상수는 쌍대 문제의 목적 함수 계수가 되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 문제의 목적 함수 원 문제의 우변 상수가 45,000, 10만인데 그게 지금 쌍대 문제에서는 그 목적 함수 계수가 된 거죠. 요렇게 온 거죠.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 원 문제의 목적 함수 계수는 쌍대 문제의 우변 상수가 되었다. 원 문제의 목적 함수 계수 180, 60, 50은 쌍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변 상수가 됐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원 문제의 제약식 계수 행렬은 전치가 돼가지고 트랜스포즈가 돼서 쌍대 문제에서는 제약식 계수 행렬이 되었다. 뭔 말이냐면 요거 원 문제의 제약식 계수 행렬이 이거잖아요. 15, 10, 8, 5, 35, 22, 18, 10.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를 이제 전치시키면은 15, 10, 8, 5, 35, 22, 18, 10 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행렬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어디 딴 데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다 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요게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제약식 개수 행렬을 보면은 우리가 변수가 몇 개고 제약식이 몇 개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거를 m이라고 하고 요거를 n이라고 하는데 전치를 시켰으니까 이게 이제 열이 n 아니 행이 n개고 열이 m개인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수 4개랑 제약식 2개를 가진 원문제는 얘가 이제 바뀌어서 변수 2개랑 제약식 4개를 가진 쌍대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맥스 원문제 제약식의 이 부등호들, 여기에 원래 좀 지우고, 원래 문제에서 이 부등호들은요, 요 쌍대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방향을 뒤집어 가지고 쌍대 문제의 변수 범위들이 된 거예요. 요게 된 거예요. 요게 원래 문제의 제약식의 이 부등호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사실 y1이 0 이상이고 y2가 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인지했겠지만 요 원래 문제의 제약식의 개수만큼 쌍대 변수라는 말은 나중에 나올 말이긴 한데, 이런 곱해지는 비음의 변수 y1, y2가 있으니까 요 녀석이 요거랑 대응되고 요 제약 조건은 요거랑 대응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눈치를 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원문제 제약식의 이런 부등호들은 방향을 뒤집어서 민 쌍대 문제의 변수 범위들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맥스 원문제에서도 이 변수 범위가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4개의 범위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민 쌍대 문제의 제약식 부등호들이 된 거예요. 요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요렇게 된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찰사항을 더 이제 일반화한 거를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원쌍대 관계에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네, 거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문제의 어떤 요소들이랑 쌍대 문제의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것만 지금은 확인하면 되고, 자, 그래서 만약 수원시가 경기대 LP 문제 요거를 완전히 다 알고 있으면은 그때의 쌍대 문제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기대 완전한 LP 문제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쌍대 문제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까는 지금 요거를 좀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가지고 요만큼만 만든 거였다면은 이걸 이제 통째로 알고 있으면은 이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럼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요. 참고로 쌍대 문제에 대해서 또 쌍대 문제를 만들면 그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또 비슷한 논리로, 요거는 지금 최소화 문제니까 비슷한 논리로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쌍대 문제를 만들면은 가장 좋은 하한을 찾는 문제가 될 텐데, 그거를 하한이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뭔가 이제 최대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쌍대 문제를 또 만들면은 그러면 원래의 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LP의 쌍대 문제라는 게 어떤 개념의 문제인 건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원 문제, 쌍대 문제라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뭔가 이제 좌우가 뒤집어진 상태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으니까 원 문제, 쌍대 문제도 약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런 원쌍대 관계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